오늘도 시장 상황이 좋진 않았습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연준 긴축에 대한 우려는 계속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렵게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다우가 0.6%, 나스닥이 1%, S&P 0.7%, 특히 장 막판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좋지 않은 시장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정유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S&P 500의 선물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팔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선물로 해지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당시만큼이나 선물로 해지하는, 즉 주식은 들고 있지만 선물로 해지하는 그런 수요들이 크게 늘었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개인들의 인버스 매수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비슷한 현상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메타의 메타버스 핵심 인물이 퇴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호라이즌 비벡 샤르마라는 부사장님이 사임했다라는 소식이네요.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다시 전저점을 하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배터리 원재료를 어떻게 구입할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지구 어디에든 있기 때문에 원재료가 부족하진 않다. 다만 추출이나 정제 속도가 느릴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악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상황을 좀 보겠는데요. 2년물 금리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3.4%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 금리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전 고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어제도 7bp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은 9월 FOMC 앞두고 횡보를 지속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잭슨홀 연설이 있긴 했지만 9월 인상폭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에 ISM 제조업 지수나 고용 지표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하니 단기 금리 위주로는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5년물 금리, 주황색과 2년물 금리를 보면 이 부분에서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여기는 빨간색이 위였는데 여기는 검정색이 위입니다. 2년물 금리가 5년물 금리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기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체크를 해보니까 9월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 확률이 72.5%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나는 계속 돈 풀 거야 라고 했던 일본의 구로다 총리의 모습인데요. 잭슨홀 이후로 엔화 약세가 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된 엔화 약세라고 해서 엔화도 또 다시 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엔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아요. 어제 하이라이트는 원달러 환율이었는데요. 주식시장은 그나마 진정되는가 싶었지만 원달러 환율은 135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금융위기 때 1600원, 코로나 위기 때 1300원이었는데 지금은 1350원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유로화 쇼패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로화 쇼패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통화들이 지금 약세 구간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매크로 환경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유가가 4%나 올랐는데요. 왜 너는 경기 침체 우려 안 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나마 작은 희망을 찾자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소식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 목표보다 빠르게 저장고를 채우고 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350 근처까지 갔다가 거의 20%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그나마 찾은 작은 희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중국 최대 LNG 수출 업체가 시설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업체의 티커는 LNG입니다.
이런 회사가 있는데 어제 주가는 1.7% 하락했지만 올해 내내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올해 시작한 이후로 70%나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쉐이어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텍사스 해안의 복합단지를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소식인데요. 부실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부실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주요 단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2.9% 나왔습니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요. 전반적으로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달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만들까봐 두렵다. 워렌 의원이고요. 높은 인플레와 견조한 경제보다 나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실업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영국에서는 지금까지의 파업은 예고편이다. 와, 그래요? 그래서 올해 영국은 철도, 우편, 항공사들의 파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파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저는 이거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공공변호사의 첫 2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물건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임금이 너무나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검정색이 공공 부분인데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임금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야, 이걸 보니까 파업을 할 만하네요. 프랑스의 총리는 횡재세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기업의 엄청난 이윤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세금을 통해서 상품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임직원에게 보너스를 제공해서 소비자 지출 상승을 유도하겠다. 네, 프랑스와 알제리가 천연가스 수입 증가 협의를 했습니다. EU에서는 러시아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EU 외무장관이 30일에 회의를 가지고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지속적으로 러시아 비자 발급 중단 또는 제한을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EU의 외무장관이 30일에 회의를 가지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주관하는 군사훈련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주관하는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했고요. 군사훈련 보스토크라는 것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 예정인데 중국 사상 최초로 러시아에서 열리는 훈련에 6회 공군을 동시에 파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말로는 지정학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유관하죠. 제가 어제부터 네이버의 컨텐츠 프리미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써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